안녕, 여름아. 7월 11일. 야, 멋진 계절이야. 여기는 습하고 온화한 기후인데 비가 오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대신 물을 주고 있어. 내가 물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물들을 보여줄게. 우리에겐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진 않아. 사실 나는 3분의 1 에이커 정도의 채소밭에 수도꼭지 하나만 있어. 땅을 갈지 않는 방식이야. 땅을 갈지 않으면 정말 도움이 돼. 수분을 보존해 주거든. 그리고 지하에 있는 근사 구조는 실제로 식물 뿌리보다 수분을 더 잘 찾아낼 수 있어. 왜냐하면 곰팡이 실은 뿌리가 닿지 못하는 아주 작은 틈새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볼 거야. 토마토도 볼 거고, 토마토 수확하는 요령과 해충 방지 방법도 볼 거야.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 자, 어디서 시작할까? 여긴 완전히 새로워. 지난 5개월 동안 만들어졌어. 원래는 저 뒤 풀밭처럼 생겼었지. 그리고 우리는 비닐을 사용했어. 나는 평소엔 거의 안 쓰는데 이번엔 맷꽃을 막으려고 썼어. 이 잡초가 바로 그거야. 다년생이라 계속 자라. 하지만 또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 저건 에스티모고 큰 감자가 잘 자라지. 여기 설치류도 있어.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곧 이 감자들을 수확할 거야. 사실 이미 한 줄은 수확했어. 그리고 우리는 수확 후나 사실 수확 전에 비닐을 걷어내고 감자를 꺼내. 그래, 맷꽃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호박이야. 여러 종류의 호박이 있고 잔혹수수도 조금 있어. 그리고 호박은 우리가 드러낸 퇴비 위로 뻗어갈 수 있어. 이건 좀 재밌는 커리 호박이야. 저건 일찍 익은 빨간 호박이고 내가 일찍이라고 말하면 아마 9월 초쯤을 말하는 거야. 가운데 건 좀 더 늦게 익어 9월 말쯤이고 크라운 프린스는 아주 잘 자라. 이것 좀 봐. 이 식물 정말 대단해. 저기 크라운 프린스 식물은 15개밖에 없어. 넓은 공간을 채워야 할 때 정말 좋은 식물이야. 저기 밑에는 검은색 비닐이 깔려 있고 그냥 검은 비닐이야. 알겠어. 그냥 비닐이네. 그리고 비닐도 쓸모가 있지.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란 거 알아. 나한테는 이렇게 한번 깔아 쓰고 다시 말아서 보관해. 이게 벌써 3년째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식물들에 물을 주지 않았어. 이 방법은 수분을 잘 보존해서 비가 오면 물이 구멍으로 스며들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훨씬 느린 것들은 버터넛이야. 원래 느린 편이지. 빠른 호박이 아니야. 열기가 필요해. 최근 더위가 있었어. 전엔 안 그랬는데 어제 섭씨 30도, 화씨 80도 중반까지 올랐지. 이런 날씨가 계속돼서 운이 좋은 거야. 하지만 모든 작물에 물을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샐러리아겐 아직 물을 안 줬어. 나중에는 물을 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참고 있어. 식물들이 버틸 수 있다면 나는 아직 호밀 그린에도 물을 주지 않았어. 이 감자들은 수확 시기가 아주 가까워서 물을 줬어. 어떻게 수확 시기가 가까운지 알 수 있지? 이 감자들을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노랗게 변하고 축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줄기들도 쓰러지고 있어. 초록색 감자도 몇 개 보여.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야. 퇴비를 더 많이 뿌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알다시피 감자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 감자를 수확하기에 완벽한 시기는 없어. 언제 수확할지는 네가 언제 수확하고 싶은지 그리고 다음에 뭘 심을 건지에 따라 달라. 만약 심을 식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감자를 캐내. 감자는 저장할 수 있어. 나는 물을 주지 않았어. 정말 놀라워. 이건 보롤로티콩이야. 올해 첫 번째로 심은 거야. 아마 첫 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저기 몇 개 있어. 아주 예쁜 작은 보라색 꽃들이야. 러너빈에 비하면 눈에 잘 띄지 않아. 이것들은 폴빈보다 더 작은 꼬투리를 만들고 우리는 꼬투리가 식물에 달린 채로 마르게 둘 거야. 이건 씨앗을 말려서 먹기 위한 거야. 말린다는 건 곧 씨앗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아직 물을 주지 않는 거야. 이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 계속된다면 수확하려면 물을 줘야 해. 이 양파들은 물을 줬어. 늦게 심은 건 모종 키우는 사람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야. 대부분 내가 직접 모종을 키우는데 이번엔 그게 다행이라고 느꼈어. 직접 하면 씨앗 뿌리는 시기와 모종 준비를 더 잘 조절할 수 있어. 그래도 이 양파들은 괜찮아. 보면 아직도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 비가 오면 이 양파들이 더 부풀어 오를 거야. 그리고 사실 내가 이 양파에 물을 줄 거라면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야. 수확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말이지. 그런 식의 논리야. 반면에 비트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버렸어. 얘네들은 많이 자랐어. 피의 흔적도 좀 있는데 보여줄게. 이건 사슴이 뜯어먹은 거야. 알아두라고 말하는 건데 만약 저렇게 줄기가 뜯겨나간 걸 보면 사슴이 한 입 베어 먹었어. 그리고 여기 정원도 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사슴들이 다 먹진 않아.
저 콩들도 사슴이 먹을 거야.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울타리를 많이 치지 않거든. 대신 우리가 하는 건 해충 방지야. 배축과 해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양배추에 보면 이 녀석들은 너무 커져서 망을 뚫고 나왔어. 그리고 이 양배추는 민달팽이 때문에 아래쪽 잎을 조금 떼어내고 있어. 아직 민달팽이가 조금 남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바실러스 시린젠시스를 뿌려. 그건 설명란에 적어둘게. 아직은 안 했어. 이제 막 흰나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곧 그럴 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 줄을 꼭 언급하고 싶어. 꽤 인상적이거든. 그리고 저건 갈라지고 있어. 저기는 아담이 반달형 애조로 지나간 곳이야. 그리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미 칼집처럼 난 자리 바로 갈라지게 돼. 그래서 땅을 파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사실 흙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여기 표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땅이 아주 건조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갈라지지는 않아. 그건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퇴비 멀침층을 덮어놨기 때문이야. 양이 많지는 않지만 표면을 덮어서 보호해주기엔 충분하지. 갈라지지 않게 해주지. 좋아, 이제 양파야. 언제 수확하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긴 철사벌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옥수수를 같이 심었어.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보여주려는 거야. 이게 여러 포기가 한데 자란 전형적인 양파 무더기야. 올해 내가 뿌린 여러 품종 중 이 녀석이 특히 잘 자랐어. 보시다시피 양파가 다 쓰러져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쓰러진 거고 이제 수확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양파를 뽑을 때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가 참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햇볕이 아주 강하다면 양파도 마늘처럼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양파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말라야 해요. 윗부분이 꺾였는지 확인한 후 이렇게 하세요. 그 상태로 며칠 더 놔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뽑으면 건조 과정이 더 빨라질 거예요. 이건 샬롯인데 방금 제가 꺾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기에는 알아볼 수 있는 구근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꺾어주면 목 부분이 좀 더 건조하고 가늘어집니다. 그러면 저장도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줄기를 꺾은 후 일주일 뒤에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저희는 여기 베란다 아래에 일부를 두었어요. 햇빛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오늘 오후에 그냥 밖으로 꺼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빨리 마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심고 싶다면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머지 않았어요. 약간은 부드러워야 해요. 그리고 저건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원래 저렇게 되면 안 되죠. 만약 저런 걸 발견하면 그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저건 오래 보관이 안 돼요. 먹기엔 괜찮아요. 꽃이 좀 폈을 뿐이에요. 여기 다른 양파들도 있어요. 이것도 쪽파지만 모두 쪽파로 수확하진 않았어요. 이건 화이트 리스본이라고 불리는 흰 양파예요.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구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심은 것도 구근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밭을 정리하려고 여기다 옮겨 심은 거예요. 이 양파들은 곧 사용해야 해요. 저장용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저기에는 좋은 파가 좀 남아있어요. 양파는 정말 방대한 주제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고 색깔도 다르고 참 재밌어요. 방금 깨달았는데 원래 이쪽으로 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전 퇴비 만드는 것도 보고 싶었어요. 저 지나가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저건 완전히 새로운 무경운 밭인데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건 왕성하게 자라는 엉겅퀴, 소리쟁이, 쐐기풀, 맷꽃, 김매기풀 같은 잡초 위에 골판지를 깔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맷꽃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왔어요. 정말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두꺼운 골판지, 어떤 조합이든 꽃밭에는 흙의 비옥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퇴비나 오래된 우드칩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퇴비가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퇴비 더미가 있습니다. 이건 3칸 시스템이에요. 곧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죠. 저건 우리가 시작한 건데 아담이 여기서 골판지를 좀 많이 썼어요. 보시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면 이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저라면 골판지를 줄이겠지만 지금은 칸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담이 여기 가운데 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이 퇴비는 3달 반 정도 됐어요. 지금은 미지근한 정도예요. 곧 지렁이들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물을 주면요. 지렁이들은 물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저건 퇴비가 절반 이상 완성된 상태예요. 정말 멋집니다. 습기 유지를 위해 골판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너미는 숙성되고 있습니다. 이 너미는 약 5일 전에 완성됐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사실 아직도 따뜻합니다. 온도는 약 55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잡초 씨앗을 죽이기에 충분히 뜨겁죠? 사실 저쪽 메인 더미들만큼 뜨겁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은 곰팡이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볼만한 흥미로운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촬영 중인 니콜라는 다양한 멀칭 패턴 사이를 지그재그로 돌아다녀야 해서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샐러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제 일은 인기 많은 샐러드 봉지 판매예요. 그리고 저 상추는 심은 지 3주도 안 됐어요. 약 16일 정도 됐어요. 저 엔다이브도 땅에 심은 지 열흘이나 열하루쯤 됐어요. 저희는 아주 작은 모종을 심고 있어요. 저쪽에는 상추가 있어요. 상추가 제일 먼저 심었지만 사실 모두 같은 시기에 파종했어요. 그리고 이건 약 35일 전에 파종했고 땅에 심은 지 3주 조금 넘었어요. 3주하고 하루 동안 저 밭에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모종이었어요. 이맘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감을 드리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아직도 신기합니다. 특히 무경운 재배에서는 균사 구조가 식물 뿌리 내림을 도와주니까요. 자, 이 완두콩들을 보세요. 노랗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완두콩이 수확 시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토슈거라는 품종인데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 완두콩을 땄고 보통 이렇게 콩이 부풀기 시작할 때 수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하나 놓쳤네요. 안에 좋은 완두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좀 더 위쪽에는 이 전체 구역 중에서 저희가 전혀 수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평소 안 하던 일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먹지 않으려 하고 먹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마이크에 그 소리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솔직히 이건 정말 달콤해요. 네, 이거 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완두콩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구역은 아예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두콩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씨앗으로 쓰기엔 아직 덜 말랐어요. 사실 저게 바로 준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완두콩이 씨앗용으로 말랐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열어보면 안에 완두콩 씨앗들이 보이죠? 색깔도 정말 예뻐요. 하지만 지금 따는 게 더 좋아요. 밤에 비가 오면 품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씨앗용으로 2~3번 더 수확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 다음 콩과 식물로 넘어갑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건 잠두콩이었어요. 그래서 잠두콩은 끝났어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아주 좋은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 상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완두콩이에요. 되게 다음 콩과 식물인데 정말 달고 좋은 완두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프렌치빈입니다. 사실 오늘 처음으로 조금 수확해서 버터와 마늘을 살짝 넣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채소는 수확 시작 시 물을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약 2주 전까지는 물 없이 버텼어요. 이제는 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라고 해도 대략 3일에 한 번씩 충분히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시금치가 씨를 맺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준비되진 않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가 모여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씨앗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오이 품종 카르멘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애씨를 뿌리고 한 달 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은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자랐습니다. 사실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매일 이 정도씩 자라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자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줍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아침에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려서요. 토마토에 역병, 그러니까 늦은 역병이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밤과 낮 모두 따뜻합니다. 오늘처럼 습도가 높으면 비는 안 오고 그냥 습해서 답답하죠. 네, 어쩔 수 없죠. 자, 온실입니다.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실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여기엔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따뜻해집니다. 이건 최고 온도계예요. 적어도 저 기둥에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38도입니다. 오늘은 거의 100도 화씨에 가까워요. 저는 그늘막도 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잘 작동하네요. 이 모든 모종들과 모든 것들이 완전한 햇빛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대부분은 치커리입니다. 치커리들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키워요. 저건 라디키오예요. 라디키오 치커리 아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월 15월쯤 상추가 새 잎을 잘 내지 않으면 치커리가 진가를 발휘하죠. 마치 저장된 에너지 같아요. 이것들은 곧 심을 배춧과 작물들이에요. 저건 클라레 품종의 자색 브로콜리예요. 비가 오길 바랐지만 안 올 것 같아 저게 물을 듬뿍 줄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고 저기엔 수박 모종도 있어요. 지금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다음에 다시 둘러볼 때는 잘 익은 수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수세미가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멋지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따뜻한 날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이과 식물은 뭐든 따뜻한 걸 좋아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지만 토마토는 너무 더운 건 좋아하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여기 온실에 있는 토마토가 터널형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잎 상태가 더 좋아요. 밤이 더 따뜻해서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토마토가 있어요. 여름 내내 더 살펴볼 건데 이 토마토는 서전트 페퍼스라고 불립니다. 이 토마토는 이 길 위쪽에서 식물 육종을 하시는 멋진 분들이 주셨어요. 그분들 이야기도 더 하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올릴게요. 서전트 페퍼스는 옥사트 타입 토마토예요. 맛이 정말 훌륭하고 과육이 촘촘하며 색깔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록 아직 이 시기엔 오이처럼 정말 빨리 자라서 다시 줄에 감아줘야 해요. 멜론에는 두 품종이 있는데 이건 에밀이고 F1 품종이라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한두 가지 다른 품종을 키우면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도 달라져서 좋아요. 이 품종은 제가 보기엔 저 품종보다 더 일찍 수확할 수 있어요. 지금 빠르게 자라고 있는 이 멜론은 미네소타 미짓인데 홈세이프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멜론이 한 종류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올해는 씨앗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품종이 아주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육묘 상태를 꼭 잘 살펴보세요. 이 케일도 마찬가지고요. 파종 육묘용 배합토와 퇴비, 토마토에 관한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땄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예쁜 토마토는 보이지만 익은 토마토는 많이 안 보였을 거예요. 조 램펠의 조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는 조나토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토마토가 색이 변하기 시작할 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토마토는 오늘 아침엔 덜 익어 보였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떤 품종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히 옥스아트는 아니에요. 라벨이 섞여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시즌이 지나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토마토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조가 여기서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의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토마토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식물이 더 많은 열매를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토마토 식물은 지금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자라고 있고 열매를 익히고 있고 나중을 위해 더 많은 열매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리고 맛도 잃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이 방법을 한동안 시도해 봤거든요. 그 열매는 여전히 좋은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매는 이틀이나 사흘 동안 익어가죠. 집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고 홈메이커스 둘러보는 것도 즐기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티셔츠를 소개할게요. 뒤에 온실 그림이 있고 이 티셔츠는 티밀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홈메이커스 제품과 함께 판매 중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곧 다시 만나요.